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 치료 강의 중에서 244쪽 지혜롭게 살기 정신 건강으로 가는 17가지 길에서 오늘은 7번째 공평하게 살기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에서의 공평함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기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자각이 오는 순간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소홀하게 대하고 무시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반발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남으로부터의 저항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 중심이 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자리에 없는 친구의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없을 때 다른 친구들이 내 단점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친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진다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랬듯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공평한 겁니다. 나를 존중하듯 남도 존중해야 합니다. 나와 남이 공평한 것이 인간관계의 근본입니다. 8번째,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고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의 묘비명을 보면 그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실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덕이 높고 잘난 사람들과 함께한 자 여기 잠들다 라는 묘지명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멀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멀게 느껴지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는 멀면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감정이나 판단 같은 것을 근거로 관계를 끊으면 큰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면이 있고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좋지 않게 봤던 사람도 좋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여유 있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는 식당의 음식 맛이 갑자기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럿이겠지만 뭔가 일시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식당에 한두 번 가봅니다. 가서 잘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제가 딱 한 번 실망했다고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았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겠습니까? 좋은 식당 하나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금방 실망하고 인간관계가 점점 단절되다가 결국 혼자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학생이 같은 반에 원수처럼 보는 애가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가는 게 힘들어지겠지요. 그렇다고 그 애를 없앤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완전히 바꾼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불편할 때는 그 불편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잘 살펴보고 그 불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완전히 해결하려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힘들고 찝찝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지켜본다는 호기심을 품고서 그렇게 해보세요.
9번째는 지혜 기르기입니다. 불교 정신치료에 대해 강의하면서 지혜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가 관찰을 통해 생겨나는 사실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는 여유로운 마음 갖기입니다. 1995년에 미국에서 열린 최면학회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첫 오전 일정이 끝나고 호텔 마당에서 열리는 환영 파티에 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직원이 그만 실수로 접시를 깨트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 순간 오전에 자기 체면을 강의했던 사람이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웃으며 외쳤습니다. 뭐 일을 이따위로 해 파티 망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며 짜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여유로운 대처로 모두 즐겁게 파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학회에서는 오전 일정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3사람 정도가 나와서 유머를 들려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배경이나 경험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 경직되기 쉬운 분위기를 풀어주는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웃고 하면서 서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건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마음에 한이 꽉 차 있다면 다른 사람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유를 가진다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늘 함께 지내는 사람을 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수행이며 강의며 바빠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평소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간이란 물리적 공간, 즉 시간과 심리적 공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시공간을 마련하여 남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의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의 여유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유는 나와 남이 진정으로 공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머러스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한데 유머 역시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대립하거나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면 화를 버럭 내기 쉬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로를 위해 만드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유머는 여유로부터 핀 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전환 능력입니다. 유머 역시 그중 하나지요.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을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힘든 건 언제나 옵니다. 대신 그것을 잘 건너가야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상황이 나빠졌을 때 인간관계를 문제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좋을 때는 그럭저럭 잘 지내지만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맞닥뜨리면 그걸 뚫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못 뚫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불교도 전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옴짝달싹 못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을 덜 힘든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이고 근본 해결책이 바로 열반입니다. 11번째는 시야를 넓게 갖기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대체로 시야가 엄청 좁습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를 받나 안 받나를 엄청 따집니다. 또 효율성 같은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신불건강의 특징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의 핵심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시야가 넓어졌을 때 정신 건강을 회복하여 잘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은 건 정신 불건강이고 시야가 넓은 건 정신 건강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가까운 사람만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롯한 모든 것이 내게 영향을 줍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뜻이고 바로 본다는 말입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거나 자기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있을 때 무척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보자면 누군가의 여행 이야기도 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게 이익인 겁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이걸 보지 못하니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남 이야기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반면 시야가 넓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하고 관계돼 있다는 걸 아니까 모든 것이 흥미를 보이고 누구하고도 잘 만납니다.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 줄을 알지요. 그렇다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자기와 남을 균형 있게 보면서 남을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은 사람은 살면서 이것저것에 자꾸자꾸 걸리지만 시야가 넓은 사람은 아무런 걸림 없이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 가운데 환자를 보기 싫어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의사는 환자를 보지 않고 모니터만 보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의사도 어느 날 환자가 됩니다. 환자가 되면 좋은 의사 만나고 싶잖아요. 세상 모든 일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라이 라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법문을 할 때 보면 누군가 음료를 가져다 드리고는 합니다. 그럴 때면 달라이 라마는 말을 잠시 멈추고 그에게 인사를 한 다음 다시 말을 이어나갑니다. 아랫사람이 당연히 하는 일로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게 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을 최선을 다해 존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달라이 라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도 있습니다. 2009년도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린 법회 자리였는데 달라이 라마가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노숙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기에 당신이 이렇게 말씀했다 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더랍니다. 저는 노숙인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느 이름 모를 승려가 다가와 자기를 진실로 염려하며 도움이 되는 말을 건넨 것이지 않습니까? 평소 그를 그렇게 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소 그를 그렇게 대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들 그를 피하려고만 했겠지요. 달라이 라마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 노숙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이 라마가 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니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해야 사회가 안전해집니다. 그들이 학교와 직장을 비롯한 이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을 당한다면 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개심을 행동으로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 행위를 비롯한 각종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되 적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을 만들면서까지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도 잘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안전하고 좋아야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이건 한 나라 안에만 적용되는 진실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도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시야를 넓혀주는 가장 좋은 불교 수행은 사무량심을 닦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자애, 모든 중생이 고통 없기를 바라는 연민, 타인의 기쁨에 진정으로 공명하는 같이 기뻐함,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보는 평온,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무량심이 되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장애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더라도 고맙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무량심을 닦는다면 넓고 큰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2번째부터는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모두 우리 생활의 그 지혜이고 어떤 관계에서 나 스스로를 평온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이지요. 네, 오늘도 그 내용을 새기면서 즐겁고 평안한 하루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